예,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당,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어요. 자유한국당 지금 의석수가 108석이에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면서도 여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야당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당이 정의당. 불과 의석수가 6석밖에 안 돼요. 6석. 이 중에서 지역구가 2석. 나머지 4석은 비례대표예요. 나머지 4석은 비례대표 4석. 정의당하고 또 다른 여권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이 있고 또 평화민주당이 있어요. 평화민주당 일명 평민당 평화민주당이 있고 정의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여기서 떨궈져 나간 것이 정당이 대한신당이라고 박지원이를 비롯해서 11명이 여기서 떨궈져 나갔죠.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야당의 역할을 하는 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당하고 요 여당 이중대 당들이 추진하는 게 뭐냐? 제일 대표적인 게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을 어떻게 바꾸는 거냐? 현재 300석입니다. 국회의원 의석은 300석이고 300석인 국회의원 의석이고 이 중에서 현재 지역구는 253석. 비례는 47석인데 이것을 지역구 의석을 28석을 줄여가지고 225석으로 하고 비례를 늘 반대로 28석을 늘려서 75석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연동형이라는 비례대표를 쟤를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은 늘리고 지역구 의석은 줄이는 것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게 가장 앞장서고 있는 당이 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두고 있는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이 왜 이렇게 지역구 비례 의석을 늘리려 하면 자기네들이 당이 지금 지역구로 가지고는 의석이 겨우 2석밖에 나오지 않는다. 잘해야 2석인데 비례를 연동형 비례가 되면 적어도 20석 이상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정의당이 앞장서서 이 선거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른미래당, 손학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로 군소정당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비례를 늘려서 자기네들도 교섭단체를 만들려는 속셈이고 평화민주당도 마찬가지. 요런 것이 맞아 떨어져서 이게 민주당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연동의 비례대표제를 하면 민주당의 의석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거법을 개정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고 하느냐? 요런 당들이 이중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범여권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의당은
이미 선거 연대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만들었죠.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후보를 지지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같은 당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야당이면서도 야당 역할을 하지 않는 이런 정당들 때문에 이 선거법을 개정한다는 건 지금까지 역사상 선거법을 야당을 무시하고 개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얻어서 선거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있어요. 지금 총선까지 불과 4개월 남았어. 4개월 남았는데 선거법을 개정한다? 더구나 지역구 의석을 28석을 줄인다? 그러면 자기가 소속된 지역구 소속 의원이 자기의 지역구가 없어지는데 그것을 찬성할 의원이 누가 있냐 이거지. 결국은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막판에 가서 이대로 선거법이 개정되기 힘들다. 이건 명확관약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이 여당 이중대 이런 당들하고 연합을 해서 선거법을 자유한국당을 무시하고 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렸지만은 이것은 성사되기 힘들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분명히 반란표가 나온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역구에 내가 관악을이 지역구 소속 의원인데 관악을이 없어지고 관악감만 있게 된다. 그럼 관악을에 소속된 지역구 의원이 자기의 지지급여를 닦아놨는데 그 지역이 없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의당,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 이런 당들은 공수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공수법 검경 조정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거고 이것을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평화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같이 패스트트랙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안 되면은 공수처 법안도 당연히 안 된다. 왜? 이 정의당이나 이런 당은 그 선거법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선거법 개정되는 거 외에는. 그러면 왜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왜 해서는 안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야말로 그의 셈법이 아주 복잡한 셈법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심상정의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자. 왜냐하면은 당장 지역구가 28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의석 국회의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의석이 현행 300석인데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석이에요. 300석인데 이것을 10석을 더 늘려서 330석을 하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국민은 국회의원 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심상정이라는 작자는 이걸 더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 그 길로 나가고 있다. 결국 심상정은 그 본심이 드러났어요. 심상정의 본심 뭐냐? 국민은 개돼지다. 국민은 개돼지다. 국민은 몰라도 된다 이거야. 어떻게든 자기네 목만 챙기면 된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이런 정당이 정의당이고 절대 막아야 됩니다. 자, 그럼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8일 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황교안
지금 저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누굽니까? 황교안이죠? 이분은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국무총리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황교안이가 단식을 하고 그 전에 삭발을 했죠. 삭발을 하고 단식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이게 나름대로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삭발하고 단식한 게 아닙니다. 황교안 나름대로 투쟁을 한 거예요. 그 단식으로 인해서 황교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기 자신을 목숨을 던진다. 한마디로 해서 단식을 한다. 진정성을 보여준 거예요. 8일 동안 그 추운 날씨에 그 외부에서 단식을 했고 물만 먹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의 결실로 황교안의 리더십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결국 이번 2020년 4.15 총선에서의 결과, 그게 앞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앞날이 결정이 될 수가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벌써 레임덕이 오고 있어요. 울산시장 선거의 관건 개입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정권 차원의 비리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리고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어요. 왜 압수수색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비리점을 캐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악법 중에 악법인 선거제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을 추진을 절대 막아야 되고,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 조정권 요것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거는 그거를 그냥 놔두면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왜냐? 야당 좌파 세력들의 영구 집권, 좌파의 영구 집권 음모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좌파의 영구 집권인가? 그게 바로 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선거제 개헌이다. 선거제를 바꾸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의 영구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지금 막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쓰고 있는 게 필리버스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본회의, 국회 그거를 연장을 시켜서 도저히 선거법을 개정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 그거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언컨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할 수 없다. 지역구 28석을 줄일 수 없다. 어떻게 지역구가 28석이 줄면은 그와 관련된 지역구 의원들이 50명 이상 된단 말입니다. 그 많은 인원이 자기 지역구가 날아가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초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잘못된 발상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